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만나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또 위로도 받는 시간이 됩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자,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이 사연 나눠보도록 하죠. 얼마 전 아들의 학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을 한번 하러 오시라고 하더군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보기에 낯뜨거운 성인용 영상을 보냈고 그 아이가 자기 부모님께 그걸 들켰고 그 부모님이 학교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 자기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더구나 우리 아들이 그 친구에게 담배까지 주었다면서 그쪽 학부모가 항의를 해서 오시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보냈다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약간 야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성인용 동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밤 12시는 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들 아빠는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옵니다. 우리 아이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누구 한번 때리고 온 적도 없고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담배에 성인용 동영상 중독이라고 하니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우리가 남들처럼 잘 살거나 사교육을 많이 시켜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가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주변에 수소문을 내서 상담센터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상담센터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성인용 동영상에 상당히 중독성을 보이고 있고 또 장시간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두어 달 상담을 하더니 더는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상의해야 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으니 남편에게 지금 아들이 심각하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남편은 남자애들 그때는 많이 그런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이렇게 지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올라가서 애 옆에만 있으라는 거냐 라고 짜증을 내더군요. 이럴 때는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3 남자아이를 어떻게 타일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성인용 동영상 그리고 또 담배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면서 전혀 그것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깜짝 놀라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 나올 때 있는데 자식이 이럴 때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네네. 뭐 아이들 세계를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또 영상을 보셨으니까 그러게요. 너무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난감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보시라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아들이 평상시에 네. 뭔가 이렇게 문제를 좀 일으키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좀 하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더 많이 모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을 자녀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느끼고 당황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심각성은 아시고 중3을 겪어왔고 그때의 위치로 가서 지금의 이성을 가지고서 아이하고 터심타니하게 아빠 아들 사이가 아닌 멘토링 관계고 친구 관계로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아이의 고충을 알고 이거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한 솔루션에 참가를 해서 고칠 수 있게끔 아빠가 눈높이로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매스컴이고 핸드폰으로 이게 아무렇지 않게 애들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심각하긴 한데
아예 못하게 하는 것보다 이게 자연스럽게 겪고서 자기가 이제 판단했을 때 이제 더 깊게 안 가고 어느 정도 이제 엄마 아빠 때도 이제 요거를 겪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너네도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딱 못하게만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가되 너무 이렇게 깊게 빠지지는 말라고 한 번은 얘기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에 오는 날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니까 오는 날에는 아들하고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서 아들하고 조금 가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버지가 알아야지 대책 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은 본인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간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아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는 게 일단은 시간적인 문제가 조금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성인 동영상, 흔히 뭐 야동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때 나이 때는 다 그래라고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전에 왜 우리 흔히 그 야동 순재라는 그런 그 드라마 캐릭터도 있곤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버지들은 그냥 용인하고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에 선생님께 불려가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만 얘기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아버님은 이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한 번쯤은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위는 조금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네네. 정말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여성들 수영복 입은 사진만 가지고 막 시시하고 돌려보던 세상이 이제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2016년도인가 여성가족부가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의 15,0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이 음란물을 경험하는 것도 16%나 돼요. 네. 요즘은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전 세계에 아주 엄청난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거의 밤 12시 돼서 들어오시죠. 네. 아버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에서 올라오시죠. 게다가 한참 호기심이 많고 이런 때 그러니까 환경하고 그죠? 부모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시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비롯되어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고 상담을 받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 중독을 지금 의심할 정도까지가 되니까 절대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이 어머님이 지금 너무 충격받으시고 너무 힘드시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이제 학생인 아들이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직면하는 거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알게 됐다는 것이 다행이다. 네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그 호출 받고 이제 가서 상황을 봤더니 까보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로 접근을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겠죠. 좋은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남편의 이제 태도예요. 그러게요. 짜증을 부리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쪽 상황도 이제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부모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럼 내가 지금 서울 올라와서 옆에 붙어 있으리 이렇게 나와 버리시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연으로 들으면 형제가 없어요. 지금 혼자 지내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혼자인 자녀였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바깥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이러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런 가정들이 요즘에 특히나 더 많아지고 있고 문화나 어떤 생활 환경 같은 것이 예전에는 어쨌든 다들 바빠도 어느 순간엔 다시 모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도 됐는데 요즘엔 각자 다 사는 라이프스타일이 내 가족이면 내 가족의 각자 다른 삶이 있는 그런 분위기라서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계속 집에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네. 무엇 때문에 따로 무엇을 살아야 위해서 되는가. 정말 예. 그걸 조금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안타깝죠. 아버님이 짜증을 내시는 그 심리는 저는 조금은 좀 이해는 돼요. 네. 자기도 바빠 죽겠고 살기 힘든데 왜 제 자식이 속을 세게 가지고 본인도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떡하라고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아내가 얘기를 자칫 잘못하면 네. 남편을 막 나무라는 것 같고 당신의 애를 다 망쳐놓은 것 같고 자기한테 책임 추궁하듯이 하게 되면 참 그죠? 퇴로가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기에 그 실상을 알게 된 건 너무나 잘 된 경우죠. 그러니까 남편을 막 너무 몰아붙이거나 쪼듯이 얘기를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이런 부분에는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당신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지방 그만두고 올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분 올라올 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더 함께 좀 보낸다든지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가 보시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 선생님이 그래도 연락을 해 주셔서 네네. 더 많은 시간을 사실 선생님은 이 아이하고 함께 하거든요. 네.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또 어떤지 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선생님한테 정말 찾아가셔서 사정하시고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줄 것.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조금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생님을 좀 붙들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러면서 성적 수치감을 너무 주면서 네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들도 다 그러니까 뭐 어떠냐, 네네.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또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좀 자연스럽게 좀 끌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좀 넣고 싶은 건 뭐냐면 운동. 그 학교 갔다 오거나 이렇게 네. 했을 때 이 왕성한 이 혈기를 네. 조금 이 스트레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앉아서 있다 보면 뭐 네. 이제 여러 가지 잡생각도 들고 또 네. 클릭 한 번만 하면 여러 가지 동영상을 또 다운받을 수 있고 볼 수 네네. 있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 같은 거를 조금 좀 하나 할 수 있도록 네. 뭔가 해주면서 좀 발산, 네. 자기의 어떤 혈기 뭐 이런 거를 좀 바깥으로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질과 성격들이 있을 텐데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사고도 한번 친 적 없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될 만큼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더 모를 수도 있을 그럼요.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평소에 대화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네. 접촉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지만 또 소통이 안 되는 가족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참 많거든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무조건 나무라는 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인데 제일 염려가 되는 게 이게 중독으로 갈까 봐.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요.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호기심. 근데 이제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거든요. 그러다가 그 자극이 심해져도 이제는 둔감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그 호기심을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폭력으로 가거나 성매매로 가거나 그런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돈을 어디서 충당할 길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빠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담배까지 피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어머님이 또 충격받았듯이 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계기를 어떻게 잘 푸는가 하는 거는 정말 두 분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두 분이 더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네네.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부모 자녀를 이제 키웠잖아요. 남자아이도 키우고 이러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성으로부터 이제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도 느꼈던 네네. 시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참 그거를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제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 이제는, 성적인 부분, 이제 물론 이게 건강한 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 환타지, 지금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무조건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어떤 환타지를 갖고 네네. 그게 이제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버지가 좀 멘토가 진짜 돼주면 너 요즘 뭐 어떠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의 경험도 조금 얘기한다든지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만 가지면 이 아이가 좀 이 물꼬를 좀 자연스럽게 트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게요. 참 예전에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뭐 잡지 하나만 있어도 대단하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모바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손 안에 그냥 모든 컨텐츠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질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잘 들여다보셔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우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상대방을 또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이 그 어디선가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 속에서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공감이 되고 교육이 되고 서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고 말이죠.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저희 때에 상황이죠. 비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하는데. 여전히 아버님조차도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네네. 어머님은 더 껄끄럽고 그러니까 지극히 뭐 생물학적인 수준의 뭐 성교육이 가끔 학교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크게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시겠지만 중3인 아들한테도 성생활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없나요? 네네. 결혼한 부부의 성생활이 있고요. 요즘은 예전에는 결혼을 해야만 성적인 활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고 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면은 자기 자녀들이 전혀 그런 어떤 성관계나 성적인 생활이 없다고는 우리가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게 좋을까? 그걸 이제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버님이 좀 맡으셔야죠.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이 아이가 왜 상담을 안 가려고 하는지. 그러게요. 그걸 좀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최선책 중에 하나가 상담인데 그 상담자와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해봐도 별 뭐 효과가 없다든지 본인한테만 계속 책임을 되묻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상담자라고 해서 중3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잘 따져보셔서 상담센터를 좀 바꾸신다거나 그분의 상담 결과를 그대로 다음 분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는 전제하에 선생님을 다시 한번 좀 물색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상담센터 선생님하고도 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상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담했던 그 선생님하고 좀 만나서 오히려 이 부모님이 좀 상담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부부 상담도 같이 진행하면서 가족의 대화, 가족 상담으로 또 이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하고 이제 대화하는 물꼬를 좀 트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절대 의심을 하거나 확인 차원에서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전화도 한번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또 영상통화라도 늘 부모님하고 연결돼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죠? 본인이 못 가면 또 다른 친척분이 가끔 한 번씩 좀 들러본다든지 그죠? 그 아들의 친구하고도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는 어떤 그런 연결망 관계끈을 꼭 좀 놓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사실 참 그 종이 한 장 차인데 그 공감하고 대화하려고 연락하는 거하고 감시하려고 이건 본인이 다 느끼거든요. 다 느끼죠. 맞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